우리가 매일 마시는 녹차보다 무려 20배나 강력한 노화 억제력을 지닌 마법의 가루가 마트 향신료 코너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그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당신이 습관처럼 마시는 그 건강한 녹차보다 훨씬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지니고 있어 뇌와 근육을 세포 단계에서 10살 이상 젊게 되돌릴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당연하고 다리가 약해지는 것도 수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착각입니다. 뇌와 근육은 60대는 물론 70대 이후라도 알맞은 영양만 제대로 공급되면 놀라울 정도로 다시 깨어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영양학 관점에서도 권장되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식재료 7가지를 순위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순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최강의 향신료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뜻밖의 음식 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개를 먹어도 괜찮은 완전 영양식품과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최고의 습관까지 눈이 번쩍 뜨일 정보가 가득합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활기차게 여행을 즐기고 있을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지는 오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장 강력한 젊음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60살 이후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끝부분에서 좋아요나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위를 공개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와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산화, 다시 말해 세포가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철이 공기와 만나 서서히 녹슬어 부서지듯 사람의 세포 역시 숨을 쉬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순간마다 조금씩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산화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가 녹슬기 시작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2번째 원인은 바로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인 BDNF의 감소입니다. 쉽게 말해 뇌를 자라게 하는 비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비료가 충분한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발히 자라나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은 점차 줄어들고 뇌는 마치 물을 잃은 밭처럼 메말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해 몸에 쌓인 녹을 걷어내고 동시에 뇌에 비료가 되는 영양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몸은 다시 달라질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동네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식재료들을 순위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료들이 등장하는 7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발표입니다. 7번째로 오를 식재료는 말 그대로 해독의 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평소 장을 보면서 이 작은 새싹을 눈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이 어린 새싹 속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무려 20배에서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의 해독 효소를 강하게 활성화시켜 뇌에 부담을 주는 각종 유해 물질과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브로콜리 새싹은 장뿐만 아니라 뇌까지 정리해주는 진짜 디톡스 식재료인 셈입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마트 채소 코너에 가면 작은 팩에 담겨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샐러드 위에 한 줌 살짝 뿌려주기만 해도 그 순간부터 뇌를 위한 청소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어서 6번째는 부엌에서 가장 친숙하지만
그 가치를 과소평가받고 있는 노란 수호신인 강황입니다. 카레 특유의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현재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뇌 건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뇌 안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인데 커큐민이 이 찌꺼기의 축적을 억제하고 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레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인지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된다는 관찰 결과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냥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최고의 조합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커큐민의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카레를 만들 때나 요리에 카레 가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검은 후추를 함께 넣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란색과 검은색의 조합이야말로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청소기가 되어줍니다. 이제 5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영상의 시작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시는 녹차보다 항산화 힘이 20배나 강력하다고 알려진 최강의 향신료 바로 클로브입니다. 혹시 클로브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모처럼 생긴 작은 향신료로 고기 요리의 잡내를 잡거나 차에 향을 더할 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단단한 향신료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클로브는 수많은 식재료 가운데서도 항산화 능력이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를 보면 그 위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클로브는 노화 방지식품으로 유명한 블루베리보다 약 20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녹차와 비교해도 20배 이상 강력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차를 20잔이나 마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 클로브는 요리에 한번 살짝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쌓인 녹을 강하게 씻어낼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향이 다소 강하다는 특징은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찌개나 조림 같은 끓이는 요리에 한 개만 넣거나 홍차에 하나 띄워주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마트의 향신료 코너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작은 클로브가 사실은 우리 몸을 산화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보러 가실 때 꼭 한번 스파이스 코너에서 이 향신료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향신료와 채소가 지닌 놀라운 힘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향신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젊음 관리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위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지고 있는 소식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고기나 달걀을 멀리하고 채소 2주의 담백한 식단으로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몸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습관이 근육과 뇌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빠른 속도로 분해되고 다리 힘이 약해지며 이른바 프레일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프레일 상태에 들어서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활동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적게 먹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의 시니어에게 필요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먹고 그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식재료들은 바로 그런 몸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단백질과 영양이 응축된 재료들입니다. 그럼 다시 순위 발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뼈를 철처럼 단단하게 지켜주고 근육의 움직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섯바로 마이타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칼슘만 떠올리지만 사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D가 근육 합성을 돕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타케는 여러 버섯 가운데서도 비타민 D 함량이 특히 높은 편에 속하며 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잘 어울리고 볶음 요리로 만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기에 알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 뼈와 흔들리지 않는 몸에 토대가 차분히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어주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기름질 것 같아 멀리하게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식재료가 가진 영양적 가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함량이 소고기에 비해 약 10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B1 부족에서 비롯된 에너지 대사 문제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통해 비타민 B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뇌와 근육 모두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면서 활동적인 일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방이 적은 안심이나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만이라도 식탁에 돼지고기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달라지는 신호를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값도 부담 없고 준비도 간단하지만 영양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이른바 완전 영양식품의 왕이라 불리는 달걀입니다. 혹시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며 하루에 한 개로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오래된 상식에 가깝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영양지침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목표 섭취량을 더 이상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라면 하루에 2개 정도의 달걀을 섭취해도 혈중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걀을 지나치게 피하는 것이 영양 결핍이라는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다시 말해 달걀을 먹는다는 것은 뇌 속의 전달 회로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연료를 채워주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쉽게 흐려지지 않도록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걀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으로 평가될 만큼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뇌와 근육을 동시에 돌보는 몇 안 되는 식재료로 꼽힙니다. 삶아둔 달걀을 냉장고에 준비해두면 출출할 때 과자나 단 음식을 찾는 대신 최고의 영양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소화도 잘 되며 가격까지 부담 없는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달걀은 매일의 식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하루 2개의 달걀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괜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달걀을 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뇌와 몸의 내일을 분명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드디어 영광의 첫 번째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뇌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정보가 물 흐르듯 오가게 만드는 진짜 뇌의 윤활유이자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절약 식재료인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생고등어가 아니라 고등어 통조림을 당당히 1위로 올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화되지 않은 신선한 기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기름은 뇌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어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름이 부족해지면 뇌 세포막은 점점 딱딱해지고 생각의 회전도 둔해지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굳어가는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지방산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고등어 통조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고등어 통조림은 잡은 직후에 신선한 상태에서 밀봉하여 가열 처리합니다. 공기와 접촉할 틈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의 기름이 산화되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구워 먹으려면 그릴을 닦아야 하고 집안의 냄새가 배는 번거로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등어 통조림은 다릅니다. 뚜껑만 열면 바로 끝입니다. 이 간편함이야말로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뇌를 살리고 몸을 지키는 식습관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선택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위로 꼽힌 고등어 통조림의 효과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섭취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어 통조림 카레입니다. 기억하시죠? 6번째에서 다뤘던 카레 가루의 핵심 성분은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커큐민이었습니다. 이 커큐민은 물이 아니라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등어 통조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 3와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어 통조림이 제공하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마지막으로 검은 후추를 더해주면 흡수 과정은 한층 더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한 그릇만으로도 뇌의 청소, 뇌의 윤활, 근육의 재료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각성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냄비에 고등어 통조림을 국물째 넣고 토마토 통조림이나 제철 채소를 함께 넣어 가볍게 끓인 뒤 마지막에 카레 가루와 검은 후추로 간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카레루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등어 자체의 깊은 맛 덕분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준비하는 데 10분이면 충분하고 만들어 두었다가 나눠 먹기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등어 통조림 카레를 먹는 날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이 한 끼가 뇌와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든든한 습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밥을 챙기는 일이 귀찮아지면서 식사는 늘 빵이나 면 요리로 간단히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고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깊이 낙담하며 이제 나는 이대로 기억을 잃어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라고 한탄하곤 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식재료 목록을 건네며 특히 향신료를 일상에 조금씩 들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나 통조림 위에 계피나 카레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도 성실한 성격에 그대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커피에 계피를 한번 털어넣고 점심에는 고등어 통조림에 카레 가루를 더했으며 저녁에는 달걀 요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그분은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머릿속에 낀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놀러 왔는데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바로 말해줬더니 아이가 깜짝 놀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뇌는 이미 망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양과 자극이 부족해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향신료가 주는 향과 자극, 그리고 제대로 갖춰진 영양이 그분의 뇌를 다시 깨워주었고 서서히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극과 올바른 영양이 주어지면 뇌는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소개한 순위를 한번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뇌를 말끔히 정리해주는 브로콜리 새싹, 노폐물을 치워주는 카레가루와 검은 후추의 조합, 강력한 항산화 힘을 지닌 클로브,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마이타케, 뇌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돼지고기, 뇌의 전달 물질을 만드는 달걀, 그리고 뇌의 윤활유라 할 수 있는 고등어, 통조림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식재료는 값비싼 보조제나 의심스러운 기구가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 근처의 슈퍼마켓이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약국인 셈입니다. 자극이 있는 식탁은 곧 뇌에 주는 자극입니다. 매일 같은 맛,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만 반복하면 뇌는 금세 지루해지고 기능도 서서히 둔해집니다. 오늘은 클로브를 한번 넣어볼까? 카레 가루를 뿌리면 어떤 향이 날까? 이런 작은 호기심과 실험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어떤 맛일지 기대하는 마음,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향과 혀로 느껴지는 자극, 바로 그 감정의 움직임이 뇌의 신경회로를 다시 잇고 젊음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10년 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걷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환하게 부르는 장면 말입니다. 그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녁 무렵장을 보러 가신다면 스파이스 코너에 잠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향신료와의 만남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을 보며 향신료를 시도해보고 싶다거나 고등어 통조림 카레가 맛있어 보인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나만의 활용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향기와 웃음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